구분하는 기준은 이거야. 일단 능동, 피동, 주동, 사동이에요. 근데 이제 개념이 뭐냐면 여기부터 먼저 볼까요? 동생이 주어겠죠. 모기를 잡는 주체야. 그리고 동생이 잡는 대상이 모기야. 그러면 주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주동이야. 시켜서 하는 건 사동이야. 그리고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 힘으로 모기를 잡은 거니까 얘는 제 힘으로 스스로 하는 능동 표현이기도 해요. 뭔 얘기냐면 얘가 능동이 될 수도 있고 주동이 될 수도 있는 거는 피동과 대립되는 개념이면 능동인 거고 사동과 대립되는 개념이면 주동인 거예요. 능동과 주동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근데 피동과 반대 개념, 사동과 반대 개념이 같은 단어이면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능동, 피동, 주동, 사동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행위를 하는 사람, 얘가 스스로 하는 행위인데 모기 입장에서는 얘한테 잡힌 거죠. 그죠? 그래서 피동 표현 만드는 공식 저기 첫 번째 써줬지. 피동 표현은 이렇게 문장 성분을 바꿔주면 돼. 주체적인 행동을 한 주어가 주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한 대상이 주어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하면 모기가 동생에게 자 부사어가 됐죠? 목적어가 주어가 됐죠? 동생에게 또는 동생에 의해 잡힌 거야. 자, 모기가 동생에게 잡힌 거는 전미사를 붙인 짧게 만든 피동문이에요. 전미사와 결합하는 건 짧은 길이이기 때문에 단형 피동문이라고 해. 단형 피동문을 전미사와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문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자, 파생적 피동문 어디에서 많이 나온 거야? 파생어에서 많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얘네들 다 전미사기는 한데 얘는 어간 뒤에 붙는 전미사예요. 얘는 명사 뒤에 붙는 전미사예요. 예를 들면 설치되었다. 설치 명사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이면 예를 들면 다치다, 갈리다, 그 다음에 씻기다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전미사와 결합하면 뭐라고요? 파생적 피동문. 전미사와 결합한 파생적 피동문은 얘에 비해서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단형 피동문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단형 피동문.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뭐가 돼요? 부사어가 돼요. 그래서 에 또는 에게에 의해. 에와 에게의 차이점은 이런 거야. 물에 씻겼다. 물. 애가 붙겠죠. 물 에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이면 에게가 되겠죠. 그쵸? 사람이냐 아니냐로 에게가 갈리는 거고 에 의해는 둘을 다 쓸 수 있어요. 문이 바람에 의해 닫혔다. 이런 식으로. 자, 부사어가 될 거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당하는 대상을 주체로 만드는 게 피동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자, 이거를 사동 표현으로 만드는 건 사동은 뭐라고 그랬지? 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자, 피동에 대응되는 건 능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생한테 시키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동생한테 시키는 사람 일단 지정해 줄 거야. 엄마가 동생에게 모기를 잡으라고 했다라고 하려고 그랬죠. 간접 유동문이 되겠죠. 잡게 했다. 그렇죠. 잡게 했다. 자, 그럼 이제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시키는 사람 새로운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사동문은 직접 스스로 하는 사람에게 시키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주어를 제시해 줄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져요. 문장 성분의 개수가 3개인데 시키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 문장 성분이 추가가 되는 거야. 문장 성분이 추가가 된다는 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서술어의 자릿수. 자, 얘 두 자리 서술어야. 두 자리 서술어인데
두 자리 서술어에서 몇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있어요. 그쵸? 한 자리 서술어? 주어, 동사, 주어. 자, 자릿수라는 게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성분의 개수.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하나면 한 자리 서술어인 거예요. 얘가 한 자리 서술어라는 뜻이야. 여기 한 자리 서술어 예문 뭐 있어요? 길이 넓다, 얼음이 녹았다. 이거 다 한 자리 서술어야. 그치? 주어 하나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게 한 자리 서술어예요. 문장 성분 숙제 내주는 것까지 지금 설명 같이 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 서술어가 필요한 거고,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거고, 두 자리 서술어는 아까 설명했죠? 아까 격조사 설명할 때 두 자리 서술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건 주어 목적어일 수도 있고, 주어 보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부사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예요.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를 요구할 때는 서술어가 타동사인지를 물어보는 게 반드시 나와. 타동사 반대는 뭐야? 자동사.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건 자동사야. 근데 서술어 자리에 동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길이 넓다 해서 넓다는 동사야? 아니. 형용사죠. 형용사. 자, 얘를 사동 표현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형용사, 주동문의 형용사에 전미사 뭘 붙였어요? 전미사 히를 붙여서 사동사를 바꾼 거야. 근데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얘는 한 자리 서술어였는데 사동문으로 바꾸니까 몇 자리 서술어가 됐어? 두 자리 서술어가 됐어. 자, 그리고 얼음이 녹았다. 그러면 이거를 사동문으로 바꿔볼까? 언니가 얼음을 녹였다야. 자, 그러면 얼음이 녹았다는 주어 서술어니까 여기에서의 녹았다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목적어 없어도 되는 자동사. 자동사고 언니가 얼음을 녹였다. 전미사 이를 붙여서 사동문으로 만드니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뭐가 됐어요? 목적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될 때 문장 성분 꼭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부사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가 될 때에는 주동문이 형용사가 있거나 또는 자동사일 때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여기를 봐봐. 철수가 공을 쳤다는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있으니까 타동사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타동사가 있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꿔보세요. 자, 아빠가 자, 주어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아빠가 철수에게 공을 차게 했다. 그렇지. 공을 차게 했다. 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봐봐라. 주동문에 형용사 또는 자동사가 있는 서술어일 때에는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사동문에서는. 그 다음에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가 될 때는 주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야. 타동사에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 목적어 두 개 되니까. 그래서 부사어가 되는 거야. 자, 시키는 대상이에요. 이거는. 시키는 사람은 문제에서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상으로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 또는 부사어로 바뀐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꿔라. 일단 첫 번째는 시키는 사람이 나온다. 1번 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주동문의 주어가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가 될 수도 있다. 차이점은 형용사일 때, 자동사일 때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쓰시면 돼요. 목적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사동문에는 거의 목적어가 있다고 봐야 돼. 알겠죠? 목적어가 있어. 그리고 피동문에서 전미사가 결합한 건 짧은 피동문이라고 그랬죠. 사동문도 마찬가지요. 짧은 피동문,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적 사동문. 그 다음에 개하다. 그럼 개하다는 뭐냐? 보조용언이에요. 차다, 본용언에 개하다, 보조용언이 결합한 거야. 그래서 본용언은 차게 하다, 먹게 하다, 죽게 하다, 가게 하다. 앞에 오는 본용언이 중심음이에요. 그 다음 뒤에 오는 개하다 같은 보조용언은 모두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용은 뒤에 붙어서 어떤 의미를 더해준다?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개하다. 개하다. 그럼 개대다는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 됐죠? 보조용언이라고 했죠. 보조용언. 요거 개하다. 개하다. 보조용언. 자, 보조용언은 어떤 역할을 한다? 중심 의미는 얘가 결정하는 거야. 먹게 하다, 가게 하다, 차게 하다, 뛰게 하다. 뒤에 오는 개하다는 모두 동일하게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개되다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게 되다, 뛰게 되다, 사게 되다. 개되다는 무슨 의미라고?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용언이라고. 됐지? 보조용언이 붙으면 전미사보다 길이가 길어지니까 통사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피동과 사동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희리기 우구추 전미사가 우구추는 사동 전미사에만 쓰여요. 그쵸? 근데 이희리기는 피동 전미사에도 쓰이고 사동 전미사에도 쓰여. 섞어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미사 이희리기가 있을 때에는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안 헷갈려. 그럴 땐 상관이 없어. 먹이다가 사동일까요? 피동일까요? 먹이다. 자,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은 바꿔보시면 돼요. 자,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건 시키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아 먹히는 거. 호랑이한테 토끼가 잡아 먹혔어. 먹히는 건 피동이에요. 근데 이 봐봐. 전미사로 혼란이 올 것 같으면 이 피동과 사동의 의미를 영어 수동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동태라는 건 없어요. 피동과 사동의 의미가 헷갈리면 첫 번째, 사동문에는 거의 목적어가 있구나. 이건 좀 약간 찍기. 운빨로 조금 해야 될 때. 근데 운빨은 실력이 아니니까 최종적인 마지막 방안인 거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피동문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사동문이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또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너무 공식이 많기 때문에 이거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문제 풀면서 독해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정도 개념을 놓치면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서 문제가 틀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가는 진도에서 필기해 준 걸 암기해 한 달 동안 지금 문법만 시험 대비할 거 아닌데 한 달 반 정도를 문법, 문학, 비문학까지 해야 되잖아요. 문법을 2주, 3주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할 텐데 암기를 안 하고 오면 문법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이 정리가 안 되면 또 문학도 안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문법보다 빨리 끝내는 거야. 그지? 근데 문학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고대 보고. 문학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제 니네는 문학을 좀 많이 신경 써야 하는 학교가 된 거야. 지금 멤버 자체가 문학이 더 많이 어려워했으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문법 공식 외운 대로 그냥 풀면 되는데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보다 더 빡세게 어렵게 가르쳤습니다. 고등 문법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문학이 틀릴까봐 문학을 연계되는 내용까지 다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고등부는 찍어주고 연계되지 않은 걸 가지고 또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또 틀리는 것 같지만 꼼꼼히 하나하나 다 뜯어보시면 낯설고 어려운 표현이 나온 게 아닌데 덜한 거야. 덜. 범위가 많아지니까.
문학에 시도 들어가, 연계되는 것도 들어가, 소설도 연계되는 것도 맞춰야 돼. 심지어 길이도 길어. 장편 소설 나오면 오히려 이게 뭐지 할 때가 있거든요. 고전 소설도 아직 안 나왔고, 또 수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범위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똑같은 한 달의 시험 기간을 두고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고등부는 빡신 것 같은 거지. 그리고 고대부 생각해봐. 화목 평일이라고 그랬는데 시간도 다 안 맞춰온 거야. 뭐 첫 시간부터 뭐 장트러블 오다가 버스를 놓쳤네 어쩌네 막 그러고서 2, 3주를 연락 빡치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막판에 저것들을 매일 불렀잖아. 또 학원을 또 막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간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요렇게 부르면 애들 학원 시간에 지장 없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고대부고는 3번의 이 시간이 안정적이었지만 일요일이라서. 근데 다행히 시간이 겹치는 애들도 영어를 좀 안 하고 국어를 와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봐 이승환 이 새끼 어휴 진짜 씨 어떻게든 굳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승환이는 진짜 반 오나 반?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1등급이 나와준 고대부 멤버들 다행인 줄 아세요. 연락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기말에 좀 준비를 잘 하고 하면 되고요. 3권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고대부고 지금 한 명밖에 안 왔지만 아침반에 고대부고 고대부고 조금 쪽수도 밀렸고 점수도 밀렸고 아침에 멤버가 다 안 오니까 온 양재원은 왜 이렇게 어리버리 하다 커피 2잔 마시고 뭐 이렇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어쨌든 다 첫 시험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 본인 자아 성찰과 비판을 엄밀하게 분석하시고 학교는 나한테 맞춰주지 않아요. 학교 출제 경영 의도 파악했으면 분명히 서술형에서 걸린다 했고 연계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계되는 걸 독해하는 힘이 없으면 못 푼다고 했고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의 얘기 명심해서 준비 잘 해봅시다. 버블티는 성실함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버블티 왜 선정을 했을까요? 버블티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좋은 문제는 아닌데 내가 얘기했지. 족보닷컴 책 버전이 버블티야. 그거 왜 할까요? 중학교 때는 문제 그렇게 많이 풀리질 않았는데 그거 풀면서 풀이하라는 거야. 자꾸만 낯선 개념들 나오니까 낯선 개념들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라는 거야. 근데 또 다 잘 보시면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결국은 중복해서 나왔던 문제들이 결국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건 변함없어. 일반고의 내신 시험 점수는 그걸로 다 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습서 있지. 평가 문제집 했지.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고 모의고사는 크게 변형을 하지 않는데 연계되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되고. 자, 다시 여기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에서 파생적, 통사적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피동문하고 얘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건지 간접적인 행위를 하는 건지를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까 엄마가 동생에게 모기를 잡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일단 개하다가 붙었으니까 보조용은 개하다가 붙었으니까 얘는 무슨 사동이에요? 통사적 사동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보조용언이라고 했죠. 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사동의 의미를 더해준다고 했어.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엄마지. 엄마가 모기를 잡는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마가 모기를 잡는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기를 잡는 행위를 한 건 동생이야. 시킨 사람만 한 거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동생에게 시키기만 했지 잡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간접 행위만 한 거야. 보조용언이 붙었을 때는 시키기만 하는 간접 행위야. 근데 만약에 어디 갔지? 언니가 얼음을 녹였어. 자, 그러면 언니가 얼음을 녹였다. 언니가 동생에게 얼음을 녹이게 했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어디 있지? 여기다 여기.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시키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상이 딸이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는 전미사 희가 붙은 파생적 사동문이야. 파생적 사동문에서는 엄마가 딸한테 옷을 가지고 가서
입혀주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언니가 팔을 다친 거, 딸이 팔을 다친 거야. 딸이 팔을 다치면 엄마가 직접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지. 그치? 딸이 아니고 딸이 애기야. 그러면 애기는 스스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엄마가 직접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엄마가 옷을 갖다 놓고 딸 오늘 이거 입어 이러는 것도 시키는 거죠. 옷을 갖다 놓고 딸이 옷을 입게 한 거야. 그거는 옷을 입는 직접적인 행위는 딸이 했고 엄마는 시키기만 한 거야. 직접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간접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지? 문맥으로 파악하는 문제도 나와. 전미사가 붙었을 때 직접 행위, 간접 행위가 모두 가능한 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문장에 따라서는 엄마가 직접 행위만 했을 수도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팔이 부러진 딸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자, 그런 것처럼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적 피동문은 직접 행위, 간접 행위, 중의적 의미를 모두 띠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 표현에 문제가 나오기도 해. 중의적 표현은 원래 한 가지 의미만 전달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돼서 오해의 소지가 없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중의적 표현은 잘못된 문장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한 건 무슨 행위만 한 거하고 시키는 행위만 한 거니까 간접 행위의 의미밖에 없어요. 이게 피동과 사동의 다른 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사동문 만드는 공식, 피동문 만드는 공식을 암기했다면 실전 문제는 이것도 나와요. 자, 철수가 운동화끈을 풀었다. 피동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문장 성분을 바꾸라고 했어요.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겠죠?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야. 그러면 운동화 끈이 어떻게 된 거야? 철수에게 풀렸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운동화 끈이 철수에게 또는 철수에 의해 풀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풀렸다. 그 다음에 곧 사실이 드러난다. 피동으로 바꿔보세요. 사실은 그처럼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그대로인데 이거 바꾸라고 그랬죠? 사실이 드러나지 된다.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로 바꾸면 돼요. 이게 어디 있는 예문을 낸 거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33쪽에 나오는 거, 그 문제 낸 겁니다. 이거 왜 냈냐면, 자, 개 대단의 보조용언, 그 다음에 풀렸다의 전미사 리는 파생적 피동문, 동사적 피동문, 그것 때문에 낸 거고요. 이중 피동은 잘못된 표현이야. 이중 피동이라는 건 여기 있는 피동을 만드는 요소 두 개를 섞어 쓰면 돼. 그 두 개는 랜덤이에요. 이 중에 아무거든 두 개가 쓰였으면 이중 피동이야. 그럼 열려지면은 열다의 주동사, 열다의 능동사에 뭘 붙이면 열려진이 될까요? 열리어지다 두 개를 쓴 거야. 자, 열리어진을 줄이면 열려진인 거야. 됐지? 근데 내가 피동 요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니하고 어지다를 찾으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써서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열려진을. 두 개 중에 하나를 빼면 되니까 어지다를 빼면 열린이 되겠지? 리를 빼봐. 리를 빼봐. 열어진이 되겠지? 그러니까 형태소를 분석할 때 열려진은 열리어지 니은이야. 형태소를 분석하면 의문의 변동할 때 형태소 한다면 열리어지 니은. 이 형태소가 몇 개가 될까요? 개수 맞춰보세요. 열리어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뜻이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얘는 피동전미사, 얘도 피동전미사, 얘는 그럼 뭘까요? 전미사 앞에 어근, 전미사 앞에 어근, 동사 형용사면 어간. 근데 얘는 동사니까 어간이 되기도 하고 어근이 되기도 하는 거야. 어근은 접사 앞에 붙는 거야. 어간 어미는 동사 형용사 할 때만 쓰는 거야. 근데 어근과 어간이 일치할 수도 있고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단일어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복합어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요거 의문의 변동, 형태소 이런 거 할 때 또 나오는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면 돼. 이거 해봐. 이거 히하고 어지다가 붙은 거죠? 그러면 고쳐보세요. 읽히다. 읽히다 또는 읽히다 또는 읽어지다. 거 빼고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 3번에서는 3번은 불린다. 불린다. 또 불린다만 되겠죠. 대장으로 부러진다? 그런 말은 없지. 그 다음에 묶여져는 어? 묶임? 묶인? 여기 인이 없는데? 얘가 묶이어져가 붙은 거잖아요. 묶어져. 어저는 어지어를 합친 거지. 어지만 빼면 뭐가 남아? 어가 남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빼면 얘 빼보세요. 어지다 빼보세요. 묶이. 연어 맞춘 것 같은데 뭐라고? 묶여가 되겠죠. 묶여. 이하고 어하고 취급하면 여니까 묶여. 묶여야 모음 취급할 때 이 플러스 어가 여라고 했잖아. 얘만 빼면 묶여 또는 이를 빼봐. 어지. 에? 뭐라고? 어져. 그렇지. 묶어줘. 이렇게 하면 돼. 자, 얘가 중심은 이 묵이겠죠. 묵. 서술형 대비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또 맞춤법 때문에 늘 고대국어는 맞춤법 때문에 감점이 있어요. 매년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묶여져가 전미사가 이하고 어지다잖아요. 두 개 썼잖아요. 근데 이하고 어지만 있으면 얘가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 아까 여기 니은이 있는 거 봐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니은. 그러니까 이하고 어지는 피동 전미사가 맞고 여기에 어가 결합해야 여가 되는 겁니다. 이하고 어를 합치니까 여가 된 거지. 지하고 어하고 합치니까 저가 된 거지. 넣고 빼고를 잘하라고. 넣고 빼고. 그럼 담겨진 해보세요. 담기. 담긴하고 물이 담긴 컵. 그 다음 담거지.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맞춤법 틀리는 문제에도 이거 나와. 담거지. 담거진? 자, 담거진이 맞을까요? 담거진은 여기 없는 뭐가 들어갔지? 우가 들어갔어. 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담거진. 담거진이 되게 어색하지? 네. 담 플러스 기 어지 니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기를 빼면 기를 빼면 어떻게 되겠니? 담어지. 담어진이잖아. 근데 담어진이 좀 어색해야 돼. 왜 그럴까? 얘는 안 돼. 얘는 어가 들어가니까 어색한 거야. 담어진이 아니라 뭘까요, 그러면? 담아지. 그렇지. 담아진으로 하면 되는 거야. 담아진.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맞죠? 그 다음에 담그다에 담가가 맞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가. 얘는 담그다가 기본형이라 담그에 알을 붙여서 이게 된 거고, 얘는 담그다가 기본형이 아니라 뭐가 기본형이야? 담다가 기본형이겠죠? 담다가 기본형이니까 담아진이 맞는 거야. 근데 담어진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건 여기 기가 빠지면 얘가 아니까 얘가 아가 돼야 맞는 거야. 근데 여기에 기가 있으니까
어지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얘는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중성모음은 뒤에 양성모음이 올 수도 있고 음성모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어간에 음성모음이 있으면 어미의 음성모음이 와야 돼. 이 형태 할 때 앞에 오는 어간, 선행하는 어간이 아로 끝나면 뒤에 오는 어미도 아를 써야 돼요. 앞에 어가 오면 뒤에 오는 어미를 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이렇게 써주잖아. 아, 어, 아서, 어서, 알아, 어라. 또는 은, 는. 이거 기억나시죠? 은을 쓸 때 동생은, 누나는 앞에 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말이 이 형태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건 2학기 범위. 알았지? 자, 6번 해보세요. 풀어지다. 잘 안 풀어진다. 뭘 뺐지? 풀어진다. 풀려진다 해서 뭘 빼면 어지다가 되죠? 이. 리를 뺐겠죠? 그러면 어지다를 빼보세요. 아, 저기 리를 뭐지? 어지다를 빼면 풀리가 되겠지. 어지를 빼보세요. 어지. 풀린다. 이렇게 하면 돼. 이중피동 안 되고 이중피동은 어디에 붙이라고? 두 개를 찾아. 어떤 피동에 문법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찾고 둘 중에 하나를 빼시면 돼요. 여기서처럼 둘 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사동 표현은 뭐가 잘못된 표현이냐면 시키는 게 아닌데 시키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아, 오늘 길을 너무 헤매였어. 길을 헤매였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길을 헤맸어. 그렇지. 헤맸어가 맞는 거야. 헤매이다처럼 전미사 이를 붙이면 안 돼. 오늘 길을 너무 헤맸어? 이게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는 뭐가 있어? 여기에는 없는 전미사 이가 있는 거야. 전미사 이를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야. 헤매이였어를 줄이면 헤매였어겠지? 그래서 전미사 이를 쓰면 안 돼. 나 오늘 길을 너무 헤맸어. 주동 표현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오늘부터 금지시킨다. 내가 너를 소개시켜준다. 빨리 가서 환기시켜라. 이런 식의 표현, 시키다의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쓸 때가 있어. 근데 이건 시키는 표현이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환기하는 거야.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거고 내가 너한테 소개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잘못된 사동 표현입니다. 요렇게가 문법 요소예요. 아시겠죠?